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저희가 새벽에 올라갔고요. 오늘 그 정분실, 스미더스의 정분실 2부 첫 번째 소식은요. 첫 번째 소식이 앞서가지고 지금 뭐 대구 쪽에서 그 우한 폐렴 관련해가지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무더기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 추적이 안 되고 있다. 역학 조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어떻게 감염됐는지 이 사람의 동선조차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아웃브레이크 상태. 그러니까 아사리파이 난 거죠, 지금. 지금 핵심은 방역을 잘하네 못하네 문제가 아닙니다. 방역을 아무리 뭐 잘하고 소독을 잘하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확진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중국 내에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일단 중국으로 가는 것부터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중국인들도 막아야 됩니다. 뭐 업무 때문에 가는 거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그 조치 먼저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뭔가 단속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인륜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무슨 막으면 안 된다, 안 막는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으신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계속 지금 그러고 앉았는 거죠. 또 서울대 뭐 이모식인가 뭐 교수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인류학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걸 느꼈고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이제 전공이 뭐 의료 인류학이라고 해서 그 의학적으로도 조금은 알고 계신데요. 뭐 중국의 전염병 연구들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친중국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한 상식 아닙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반지하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그걸 퍼내려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물부터 모래주머니로 막아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집안에 물을 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어차피 물 들어왔으니까 어쩌겠냐. 들어오는 물은 막지 말고 그럼 뭐 체념하고 그냥 익사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식이 없는 분들이 그 안에서 그냥 지 맛대로 나불거리고 계시는데 그분 과거 경력 조사해 봤더니 뭐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기억 저장 활동 하시면서 약간은 진보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 보수의 비판적인 약간 진보적인 어떤 친진보적인 어떤 행태, 친민주당적인 행태 활동들을 쭉 하셨더만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그런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비판받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두둔 하시던 분들 다 자기 정치한다고 기어나갔잖아요. 본인들 주장이 그렇게 떳떳하면은 한 템포는 정치를 쉬셔야죠. 그렇게 얻은 지명도 하고 인기로 지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면 조국 두둔했던 것 자체도 저거 자기 정치하려고 저랬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밖에 더 받겠습니까? 다수의 학자들이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뭐 한 소리 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도 말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나 386들 사이에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있다. 그냥 고작 비서실장 수준. 그리고 정치하기 싫었던 사람 가뜩이나 끌어올려가지고 앉혀놓은 자기들의 어떤 그 바지 사장 이 정도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과묵하고 지나치게 이제 그 조심스러운 성격 자체가 그런 대접을 자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반찬 가게 사장 얘기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가서 이제 장사 좀 잘 되냐고 시장 가서 퍼포먼스 했는데 그 반찬 가게 사장이 장사가 안 돼 죽겠다고 이런 말씀 하셨고
그랬더니 이제 문바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뭐 그 반찬 가게 불매운동하고 밤에 전화질하고 뭐 어떻게 핸드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하루에도 뭐 문자, 전화, 협박 전화 이런 게 쏟아져 들어오고 불매운동 한다고 그러고 막 그 반면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 반찬 가게 찾아가가지고 반찬 사고 배달 주문하고 완전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들었으면 이러지 말라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라고 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다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친문 지지자들이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아닌 것 같고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장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안타까운 건지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했는 건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지지자들도 똑바로 알아듣고 그걸 보고 있는 중도층도 똑바로 알아듣지요. 그런데 이런 방구 없이 그냥 안타깝다. 아이씨, 팔 진짜. 그러니까 대접을 그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호구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게 나는 영조야, 나는 밑에 애들 이렇게 저렇게 탕평책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애들을 휘어잡을 거야 라고 본인은 그렇게 막 똑똑하게 머리 굴리시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영조가 아니라 고종꼴 나는 겁니다. 고종요, 고종. 측근한테 독살당해 죽는다고요. 좀 단디 좀 하세요. 지금 추미애도 지금 법무장관의 행보입니까? 지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모습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제 너무 돌출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도 못 가가지고 추미애 씨가 또 수사 기소 분리하는 심의관제 만들겠다. 공고만 하는 심의관제니까 큰 거 아니다. 하지만 심의관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들겠다. 법무장관 추미애 이름으로 업적 하나 만들겠다. 이러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검찰에서 하는 수사 심의관제는 진짜 건의만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일본 검찰의 심의관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구속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공직사회는 그 직급에 따라서 심의관이면 어마어마한 거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의관 말 안 들으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힘으로 내려누르거든요. 근데 한국 검찰에서 심의관 제도라는 거는 그냥 권고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에요. 같은 검사들이니까. 근데 이런 있으나 마나한 제도를 갖다가 추미애 이름을 박아가지고 꼭 추미애표 개혁을 하나 넣겠다고 넣는다는데, 문제는 네가 선거 전에 이러고 있으면 표 그만큼 더 달라가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금 추미애 씨 이름으로 박아놓다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법무장관이 왜 자꾸 검찰하고 싸우냐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추미애가 고집을 저렇게 부리잖아요. 그럼 통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미애 씨는 청와대의 통제도 안 받고 민주당의 통제도 안 받는 건데, 저 양반을 왜 저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바로 잘라버리지. 전 솔직히 의문입니다. 지금 추미애 씨가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르는지 아니면 저 이해찬 씨처럼 그냥 문 실장이라고 부르는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밑에 애들이 사악해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 안 해준다. 이것도 일면 맞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 한 3년 정도 지났으면요, 내가 3년 정도 집권을 해서 리더로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리더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 측근들로부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가 병신인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재판도 아니고, 아무리 변호사 출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싸울 땐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안철수도 저렇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이재명도 열받으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뭐 MBC고 뭐고 다 들이받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열받아서 뭐 들이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에휴, 정말 내가 좀, 좀 단단하게 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뭐 이것도 사실 크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2020년 2월 14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의 사드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가능성 언급이라고 돼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안에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공사 비용 580억을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성주 지역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사드 기지를 개발하는 거지. 4,900만 달러, 약 한화 58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 달러, 기지 내에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 달러를 배정을 했고요. 미 육군 예산안에 성주 사드 기지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미 육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국 돈을 쓰겠다라고 올렸다는 겁니다. 미 육군은 주둔국인 한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청와대하고 국방부하고 얘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한국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고요. 청와대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건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사드 반대하려고 여기 가서 할매들하고 같이 저기 밤샘 데모 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청와대 분들이나 386 민주당 분들, 정동영이나 뭐 이해찬이나 문재인 씨나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표창원은 가서 춤까지 췄죠. 그리고 사드 설치돼서 전자파 나오면 전자파 참외, 뭐 성주 참외 못 먹는다, 뭐 이지랄 떨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정마을 때문에 강정마을 앞에 구럼비 바위 지키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또 똑같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경찰 잡아뜯고 앞에서 생수 처먹으면서 앉아 계셨죠. 밀양 송전탑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하나도 없습니다. 강정마을,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더 커졌고요. 밀양 송전탑은 그대로 전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전자파 뿡뿡 뿜으면서. 그리고 성주 사드 기지는 더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거기 가서 왜 그 지랄을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선거 때문이죠. 그죠?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에도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지금 환자들이 돌아다니고 창궐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방역 당국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직 위험 단계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경보는요, 위험 경보는 말입니다. 위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경보를 내는 거지.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이걸 굳이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위험하지 않아요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선거 한 50일 앞두고 지금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2014년 4월이 떠오릅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2014년 4월 15일인가 16일인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는 이거 구할 수 있다, 이거 뭐 최선을 다하겠다, 어쩐다, 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와서 오만 지랄을 다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2달 뒤인 2014년 6월에 전국 지방자치선거가 있었거든요. 선거 2달 앞뒀기 때문에 그 지랄을 떨었던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선거 2달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데 이거 별 문제 아니라고 하는 거, 중국 애들이 쑥쑥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막지도 않는 거, 선거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닙니까? 뭐 고소를 하려면 고소를 하시든가, 반박을 하려면 반박을 하시든가,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 열받네 이거. 이거 말고도 지금 방송 녹음할 게 좀 있는데, 뭐 방송이 너무 길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30분 단위로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한 3, 40분 녹음하려고 지금 방송을 켰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빡칩니다. 너무 빡쳐요. 너무 빡치니까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요. 이 편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 그 정분실 같은 경우에는 SMS 정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글을 썼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유튜브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사실 원래 유튜브만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튜브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워낙 오디오만 좀 듣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팟빵에 이제 그 음성 파일만 따로 추출해가지고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뭐 별도 컨텐츠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그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별도의 뭐 후원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받아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자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뭐 파티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뭐 애플 팟캐스트라든지 또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에는 일체 올리지 않습니다.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저는 올릴 수 있는 제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팟빵하고 유튜브 두 개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좀 집중하다 보니, 유튜브만 올릴 때는 유튜브 구독자가 꽤 늘었는데, 단시간에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제 꽤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아직 700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팟빵은 500명, 51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마치 그 채널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좀 수고스럽겠지만 유튜브를 찾아가서 구독을 좀 눌러주시라. 제 소원이 올해 안에 구독자 1000명 넘어가는 게 소원이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내가 10,000명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욕심 없습니다. 근데 1000명은 넘어봐야 이게 이 컨텐츠가 하루에 뭐 10원을 버는지 20원을 버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000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 수익 확인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물론 수익도 안 나겠지만. 근데 1000명이 넘어가고 한 몇 달 있어야 구글에서 야, 너의 수익 이제 그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고 통보가 온답니다. 총 재생 시간은 이미 넘었고요. 4000시간이 이미 오버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좋아요와 댓글 뭐 이런 것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구독은 좀 해주시라. 유튜브 말입니다. 유튜브. 제가 솔직히 이것 때문에 그 팟빵 채널을 없애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구독자 수가 그 5월 말까지 1000명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뭐 좀 안타깝지만 팟빵 채널은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두 군데 올리는 것도 힘들고, 뭐 구독자도 자꾸 쪼개지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찾아가가지고 유튜브에 정보분석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뜹니다. 뜨는데요. 가셔가지고 그냥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팟빵은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유튜브. 내가 원하는 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1000명 넘어가 보는 게 소원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원래 구독자에 큰 신경 안 썼는데 최근에 이제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고양이랑 같이 노는 그런 영상만 가지고 몇만 명을 찍고 몇십만 명을 찍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가씨가 아무 거 없이 멍 때리는 일본에 사는 어떤 주부가 한국계 교포입니다. 주부가 그냥 멍한 얼굴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것도 구독이 10만이고 매 영상 조회수가 뭐 30만 뭐 이렇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사지의 기운이 쭉 빠집니다. 사실 물론 제가 올리는 컨텐츠 뭐 보잘것 없습니다. 정지 화면인데다가 정지 화면이죠. 뭐 이상한 것만 이렇게 올려놓고 보잘것 없는 거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조회수는 한 2, 3천 나오는데 어떻게 구독자는 1000명이 안 된다. 제가 뭐 바르는 거 없습니다. 1000명만 넘어가면 더 이상 구독해달라고 징징거리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팟빵 채널을 없애네 안 없애네 이런 것도 안 할 겁니다. 만약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간다면 애플 팟캐스트의 개설을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2부는 아니죠. 이게 2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분량인데 1.5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좀 마음을 진정을 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한 9시쯤에 2부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